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첫 번째 코너에서 이 종목들의 흐름을 잘 분석해 본다면 내일장 잘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한 달 전쯤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자, 어떤 자료냐면 과연 작년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시장이 1년 동안 올라올 때 이제 지난 4월 달까지 거의 1년 동안 올라왔죠. 기존의 주식을 하시던 분들과 새로 주식을 시작하는, 우리가 보통 주린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의 투자 성과가 어땠는지 나왔었는데, 기존에 계속 주식 투자를 하시던 분들은 약 1년 동안에 18% 정도의 수익을 평균적으로 올렸다. 하지만 작년 3월 달에 새로 시작한 우리 주린이들은 1년 동안 그 큰 상승장에서 결국 마이너스를 평균적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통계가 좀 나왔는데요. 그 마이너스를 기록한 분들의 공통점, 교집합이 뭐냐면 굉장히 잦은 매매,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종목의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반대로 또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었었는데, 일단 낮은 매매, 그 다음에 많은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은 사실 주식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비트코인을 하시던 젊은 분들의 어떤 매매 형태에서 비롯됐다든지 볼 수가 있겠죠. 과연 나는 작년 1년 동안에, 물론 지금은 굉장히 한 달 정도 이상 안 좋은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평생 다시 오지 못할, 저는 큰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손실을 나거나 잘못된 투자를 비관하기보다는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나는 앞으로 어떤 걸 고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오늘도 시장에서 관심 받았던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팁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10위까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차지한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오늘 1위는 언택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2위는 2차 전지고요. 3위 해운주. 오늘 HMM을 제외한 다른 해운주들의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HMM 언제까지 이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4위는 거래재개, 그리고 건설주 오랜만에 또 전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주 기대감 덕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꾸준히 제기되는 테마입니다. SMR이 6위 차지했고요. 실적 호조가 7위, 합병 승인이 8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또 백신 접종이 차분히 진행이 되면서 여행주 9위 차지했습니다. 아마도 여름 휴가철 앞두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겠고요. 코로나19가 오늘 10위에 랭크가 되면서 다양한 키워드들이 오늘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명을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가 오늘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무려 4.6% 상승을 했는데 네이버와 좀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이었습니다. LG화학은 어제 악재와 더불어서 오늘까지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가량 밀렸고요. HMM 2.43%나 올라줬습니다. 네, 오늘 LX홀딩스와 희비가 엇갈린 LG 오늘 9.21% 밀렸고요. 현대건설은 반면 6.43% 상승 탄력 연출했습니다. 두산중공업 이번 주 내내 오르고 있습니다. 2.48%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애니플러스 연일 상승하다가 어제 조금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오늘 한 번 더 장중 급등 연출했습니다. KTH는 13%대, 참 좋은 여행은 7%대 상승했고요. 2분기 호실적 기대되는 랩지노믹스가 8.6% 상승폭 연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 종목 한 종목 분석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종목, 카카오 짚고 넘어가 볼게요. SM엔터테인먼트가 전날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기업의 지분 인수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오늘 상당히 핫했는데 카카오의 상승 탄력만 좀 돋보였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카카오 고 의견 드리면서 나름대로 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오르느냐?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시장에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떤 재료긴 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시장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뭐 카카오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종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단순 뭐 특정 종목의 예를 뭐 드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종목을 사겠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나는 이 종목을 왜 사는지,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사야 되는데 그게 아직 시장에서 그 기업에 살려고 하는 기업의 가치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난 이걸 먼저 사서 좀 기다리겠다, 싸게 사서 기다리고 나보다 좀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높게 사줄 때 난 뭐 팔고 나오겠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뭐 투자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카카오의 어떤 그동안에 보였던 실적, 뭐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의 다음 실적을 봤을 때 굉장히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 500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1000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럼 100%의 어떤 그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주가가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이 오른단 말이죠. 근데 1000 다음에 1100, 1200이 나오면 이게 그 전에 100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 별로 안 오르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나는 게 어떤 뭐 성장성의 한계가 왔다는 등 이런 식으로 붙여서 주가가 떨어지기 보통이죠. 자, 지금 카카오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 사실 저도 알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주주들도 알고 있고 좀 뻔합니다. 자, 하반기에 IPO 준비되어 있는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하반기에 어떤 그 게임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기존의 뭐 플랫폼 사업들,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어떤 네이버의 성장 요인 중에 하나였던 이제 웹툰, 웹소설 같은 경우에 미국의 회사 두 개를 좀 인수를 좀 했죠. 웹툰은 디팟인가요? 그다음 웹소설은 레딧이라는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이제 성장성의 한계를 맞은 이 웹툰 시장을 미국으로 초창기 시장이죠. 가서 넓혀 놓겠다. 자, 물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가는 구간과 새로 사는 구간은 완전 틀리거든요. 제가 그 의견 드린 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이 한해서고, 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선, 위쪽에 빨간 선이 이제 외국인 수급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란 선이 기관 수급인데, 기관은 사실 작년 이맘때서부터 계속적으로 1년 동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고 있는 쪽도 있지만 누적으로. 자, 아무래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빨간색의 외국인과 파란색의 기관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갈 텐데, 외국인들의 흐름을 거의 정확히 맞춰주는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한 작년 말 정도에 4달 정도 굉장히 지겨운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버티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 좋으실 거고요. 코로나 기준으로 저점 기준으로 한 4배 이상이 올라온 상황이죠. 자,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죠.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은 속고라도 산다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다시 순매수 전환,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도를 마무리 짓는 매수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수급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고 거래량도 좋아 보이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갖고 있는 분들이 갖고 가는 구간이지 새로운 분들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의견 다시 드리면서 그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뭐 IP 대여들도 기다리고 있고 플랫폼 사업 그리고 해외 진출, 웹툰 그런 사업들도 다 좋지만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괜찮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보유자의 관점에서 지금 고다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또 분석해 볼 차례입니다. LG화학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면치 못했습니다. 배터리 리콜 악재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또 글로벌투자은행 CS의 매도 보고서가 나온 게 좀 큰 타격이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아쉽지만 스탑 의견을 좀 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이 좀 더 된 상황이죠. 우리가 보통 FNF 하면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으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FNF가 분리 상장하면서 FNF 홀딩스는 연속으로 하한가를 2번 맞고 아직까지도 음봉을 작지만 기록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FNF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LG화학의 어떤 이런 뭐 분리 상장 관련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정확한 상장 일자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우려감을 나타내는 건 사실 이러한 배터리 ESS
배터리 리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과연 분리 상장을 했을 때 과연 뭐 지주사는 두 개가 있죠.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지주사가 있고 사업형 지주사가 있는데 사실 LG화학은 뭐 후자 쪽이죠. 사업형 지주사긴 한데 시장에서 우려감을 나타내는 건 사실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뭐 4천억 정도의 리콜 같은 경우는 LG화학에서 이렇게 이틀 연속에 10%가 넘는 합쳐서 하락을 나타낼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우려감은 바로 이 분리 상장했을 때 어떤 지주사로서의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뭐 FNF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좀 많이 방전이 된 듯한 느낌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뭐 이 LG 화학, 삼성 SDI 이 세 개 묶어서 봤을 때 LG 화학만 유독 떨어진다라는 느낌 봤을 때는 사실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분리 상장하기 전까지 전반적인 느낌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반등을 주려면 SK이노,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가 같이 움직일 건데 SK이노, 삼성 SDI가 안 움직이는데 LG화학이 혼자 반등을 주는 건 뭐 지금 좀 약간 힘든 구간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기관도 사실 매도 쪽으로 잡혀 있고요. 이제 꺾여 있죠. 수급이 이렇게 꺾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갖고 계시던 분들이 뭐 이거 FNF처럼 뭐 분리상장하면 지주사는 훅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뭐 매도를 다른 경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크죠. 자,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틀 연속 터진 거래량의 매도 클라이막스성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지금 2차 전지 자체가 분위기가 그렇게 예전처럼 시장을 주도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LG 화학에 대한 스탑 의견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2차 전지에 관련된 의견은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LG 화학에 대한 의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네요.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핫했던 테마, 건설 테마 짚어볼게요. 현대건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설주들의 수주 기대감 증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 6.43%나 상승 보여줬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대형주들이 올라가려면 뭐 수급도 좋아야 되고 당연히 수급이 최우선이죠. 수급은 어떠한 재료에도 우선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뭐 수급 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거래도 좋고. 자, 일단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모멘텀도 오늘 현대건설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주택과 관련해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현대건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얘기하는 뭐 빅3다, 빅5다 얘기하는 건설사들 보면 자, 이 빅자가 들어가는 우리가 시장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 건설사들은 사실 국내 어떤 건설 경기보다도 해외 모멘텀이 훨씬 몇 배, 10배 이상 중요하거든요. 근데 해외 쪽에서 어떤 뚜렷한 모멘텀은 단기간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사들 특성상 플랜트나 이런 것들 건설할 때 사실 적자 수주가 굉장히 좀 많아요. 기대감은 기대감이 컸던 부분이 적자로 전환돼서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죠. 자, 일단 뭐 수급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안 좋아도 사면 올라갑니다. 아무리 좋아도 팔면 떨어져요. 자, 일단 현대건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자, 오늘 일단 아까 이제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걸렸던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아까 수급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은 계속 사던 수급이 조금 더 강화되는 느낌이고요. 외국인들은 좀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합니다만 전반적인 수급 기조 자체는 매수 쪽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차트도 좋고 수급도 좋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좋고 거래량도 좋고 지금 시장이 많이 어지럽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들 중에서 조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이목이 확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일단 추세 추정 원칙으로 지금 현재 뭐 딱히 단점을 찾기는 힘들다. 그래서 의견 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실적도 또 지금 수급 상황도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또 짚어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를 차지한 애니플러스인데요.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핫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방금 이제 스탑 의견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선 테마주란 말이죠. 이제 윤 총장 관련주인데 사실
실적은 좋은 건 맞습니다. 굉장히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정도로 좋게 나왔지만 사실 주가 흐름이 이렇게 뭐 한 1,500원대에서 지금 현재 얼마인가요? 한 5,000원 조금 안 되는 데까지 올라올 정도의 사실 어떤 실적은 아니었었거든요. 분명 이 정도면 어떤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윤 총장 테마를 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윤 총장의 기존의 어떤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은 사실 좀 쉬어가는 구간이었어요.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근데 오늘 최근 보면 좀 약간 새로 밝은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애니플러스가 테마로 지금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실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그 의견을 드렸겠죠. 내일 떨어질 걸 알면서도 전 그 의견 드렸을 거예요.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 걸 알면. 근데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은 이미 다 차고 넘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테마 싸움인데 사실 이게 테마주를 내일 올라간다 떨어진다 맞추는 거는 사실 점쟁이도 못 맞히는 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 좀 더 가더라도 갖고 계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더 가더라도 내일 한 번 정도 좀 약간 어제와 같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진하게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만으로 올랐다면 고지만 일단 그동안 뭐 사상 최대 실적 등 기대감으로 오른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의견 주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9위를 차지한 참 좋은 여행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에 따라서 또 방역 대응, 활동 제한 등을 좀 완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여름 휴가철 여행 상품 매출 기대감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참 좋은 여행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뭐 모두 뭐 이런 대형 업계 원픽, 투픽의 기업들을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나왔던 4억 원 이제 매각을 한다. 1,000억 원대의 적자, 뭐 버티기가 힘들다. 사실 지금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뭐 참전여행 같은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해외여행은 지금 사실 없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나온 뉴스 내년 거를 팔았는데 뭐 완판이 됐죠, 벌써. 자, 일단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면 사실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면 그거는 테마고요. 그 테마가 섹터로 바뀌려면 실적이 연결이 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죠. 테마 섹터는 다릅니다. 테마는 그냥 센티멘탈적인 부분이고 섹터는 테마의 실적이 펀더멘탈이 접목이 되면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건데 자, 일단 뭐 사실 참 좋은 여행은도 마찬가지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마찬가지고 이 실적과 그다음에 주가 흐름을 보면 대장주들 보면은 이 코로나 오기 전서부터 거의 2년 동안 떨어졌었거든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죠. 여행주들은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시장에서 센티멘탈적인 상승이 펀더멘탈적인 상승보단 더 급등이 나오는 게 마찬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지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뭐 차트와 뭐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행주 마찬가지고 뭐 호텔 신라와 같은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저는 꼭 하나 정도는 포트에 좀 넣어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여행주는 지금 좀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긴 합니다.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굉장히 뭐 사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뭐 느낌 좋고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기대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참 좋은 여행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접근 가능한 여행주는 하나쯤 포트폴리오에 품고 있어도 되겠다라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열어볼 차례입니다. 한 번에 공개해 볼게요. 네, LG화학과 KTH는 스탑 주셨고요. 나머지는 빨간불 켜주셨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탑픽을 꼽자면 어떤 종목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보통 뭐 연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이제 두산중공업 원픽 들여서 사실 안 좋은 시장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종목군들 가만히 보면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신규로 들어가긴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인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테마주를 들어갈 수는 없고 물론 두산중공업도 지금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상당히 있긴 합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두산중공업의 그동안의 주가를 박살을 냈던 요인은 원전이 절대 아니다. 두산건설이다. 자, 두산건설에 대한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는 뭐 두산중공업 지금 윗방향 충분히 좀 열어둘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2주 연속 두산중공업 원픽으로 베스트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함께 제시해 주시겠죠? 자, 가격 전략은 딱 다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2만 원, 그 다음에 손절가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두산중공업을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엔스탑은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